자, 프로그램의 흐름에 따라서 상당히 이 주가의 변동성이 크게 나와요. 지금 프로그램 쪽이 20만 주까지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잡아갈 쪽은 확 잡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물량이 대차 상환이든 공매 상환이든 신규 매수든 굉장히 공격적으로 매수세를 유입을 한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그것이 차익 실현으로 나왔는지 아니면 대기하고 있던 어제 뭐 샀던 물량에 대해서 차익 실현을 다른 쪽에서 하는 건지 그거는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다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보여지지 않는 수급, 뭐 외국 기관이 지금 사는지 안 사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코스콤에서 싸주는 것도 그거는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여기서 뭐 예를 든다면 차익 실현을 했다가 또 재편입했다가 이런 부분을 가져갈 수는 있어요. 프로그램 쪽이 순간적으로 들어왔어. 그런데 그것을 이어가지 못하고 꺾였어. 뭐 다시 들어와 나가. 뭐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은 계속 들여다보면서 순간적인 판단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외부에 계신 분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그램 쪽이나 이런 쪽을 이제 보고 대처를 해드릴 테니까 문자 오는 대로의 대처를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뭐 라이브 방송에 계신 분들하고의 차이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좀 발생할 수밖에 없죠. 여기서 이렇게 움직임이 이렇게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다. 라는 기준을 설정을 해드리는데, 막상 이제 그렇게 해서 거래가 수반되고 움직입니다라고 했을 때 이미 주가는 움직였고 문자가 한 템포 더디게 나가게 되는 거죠. 문자 보고 매수하려고 매매 기준을 설정했더니 벌써 움직였더라. 이걸 따라가야 될지 안 따라가야 될지 참 난감해지더라. 목표 주가는 높게 설정해 놨으니까 따라 붙어야 되나라는 고민.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또 한 템포 더 치고 올라가면 이제 내동 매매하게 되는 거죠. 쫓아가게 되죠. 그리고 미끄러져 내려오면은 이거 뭐야라고 또 못 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매매가 이제 원활치 않으신 분들의 경우는 포트폴리오 구성에 있어서 이제 라이브 방송의 녹화 내용을 야간에라도 좀 보시면서 구성의 이유를 좀 확인하시고 대처하시는 게 옳고요. 그래서 외부에 계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라이브 방송 쪽으로 이용을 하시는 쪽이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게요. 46분 기준에 이제 매직 계산기고, 요 기준대로의 이제 3분의 1, 2분의 1 설정을 하고, 프로그램이 또 20만 주 넘던 물량이 이제 또 일부 축소가 됐어요. 매수 강도가. 그래서 20만 주까지 이렇게 들어왔었죠. 오늘 이제 5만 주일 때부터 우리는 스타트해서 들여다본 거고, 그 이후에 흐름에서 이제 20만 주를 넘겼고, 지금 다시 17만 주대로 일부 축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적이지 않은 범위에서 좀 전략을 잡아가시고, 눌려 있을 때 계속 수급이 유입되면서 잡아가면서의 흐름이 연출이 된다면 비중이 제한적이신 분들은 조금 더 채우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시가총액 4조 이상짜리니까 최대 폭의 기준을 10%까지 설정을 해서 단기 변동성 매매로 전략을 잡아드린 거고요. 가격 자체가 굉장히 좋아요. 뭐 지금 뭐 우리 쪽 종목은 52주 신저가가 없습니까? 우리 쪽도 52주 신저가 좋은 가격에 놓여져 있는 종목군들이 많은데, 일단 어찌됐건 카카오게임즈의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도 상당하다. 거래량 부분이 5분봉 기준에 이제 20만 주, 30만 주, 그리고 이제 1분봉에서 설정한 것처럼 10시 이후에 그러면서 이제 거래가 다소 주춤거릴 수 있단 말이에요. 15만 주 정도까지도 무난합니다. 그래서 15만 주, 20만 주 정도 실리고 양봉의 추이, 유자락이죠. 유자락이 양봉의 추이가 형성이 되면 충분히 들여다볼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꺾여져 있는 모양새라서 이거 매도의 기준 아니냐? 지금의 기준은 매도의 기준이죠. 근데 이제 지금의 기준에 이 매직 시그널의 매도인데 음봉이냐 했을 때 음봉이 아니야. 꼬리가 기냐? 길지도 않아. 그러면 이제 관망인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꺾임이 나오면 꺾임과
빨간 색깔 선의 꺾임과 빨간 색깔 선이 초록색 선을 넘기는 크로스, 그다음에 영선 위, 이 세 가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영선 위에 하나 있으니까 매수 관점으로 볼 수 있고, 꺾여지면 두 개의 매수 사인 나오는 거고, 초록 색깔을 넘기면 세 개의 매수 사인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기준이고, 지금 현재 기준의 프로그램 매수가 다시 20만 주를 넘기면 또 다시 들여다볼 수 있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뭐 이렇게 형성돼 있고, 아이고 이렇게 기준이 잡혀져 있고, 그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윗꼬리에 음봉이다.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서는 그러면 난 정리할 거야. 그렇게 됐을 때 정리 기준 설정한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뭐 나쁘지 않은 위치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쉬운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작년만 같아도, 또 올 초만 같아도 사실은 저 정도, 이 정도 범위면은 뭐 더 큰 탄력, 뭐 상한가까지도 쉽게 생각하면서 막 공격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 원체 거래 대금도 제한적이고 대형주에서 하루 표출할 수 있는 등락폭이 상당히 제한적이에요. 그죠? 더 올라갈 것이다라고 이제 따라 붙거나 거기서 이제 기준점 설정해서 대처를 하면은 여지없이 뭐 꼬리 달고 내려오는 경우들이 허다해서 좀 무리수를 두거나 공격적인 부분으로 접근하는 거는 조금 배제하는 기준으로 설정을 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일본 기준은 이제 전일 대량 거래를 터뜨리면서 깨져 내려갔어요. 이거는 뭐 숨도 못 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 앞전부터 했을 때 거래 부분이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캔들 배울 때 그렇게 배우잖아요. 5에서 10거래일, 또 3에서 5거래일, 또 1에서 3거래일 그 기준 거래량을 설정한다라고 했는데, 이런 흐름이 시가총액 뭐 5조 이상에서 5조, 4조 원대에서 하루에 뭐 11%씩 폭락해 버리는 흐름이 연출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사실상 많이 버거운 거죠. 많이 버거운 거죠. 결론적으로 그렇게 버거운 흐름이, 하루에도 이렇게 나오는 버거운 흐름이 횡보를 하다가 나오는 흐름이더라도 그것을 바닥 인식을 잡는다. 그거를 설정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결론적으로 이제 캔들 패턴에서도 이제 일봉으로 보면은 이제 긴 기간입니다. 뭐 거의 5에서 10거래라는 게 10거래일의 흐름을 가져가다가 말 같지도 않은 장대 음봉 떨어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되돌림의 흐름에 기준이 되는데, 뭐 패턴으로는 형성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장중 기준에서 시초가 이후의 흐름에 전저점을 깨지 않는 한, 뭐 소형주가 아니기 때문에 전저점 깨기가 쉽지는 않죠. 갭상승 이후에. 그러면 밀리더라도 전서구형이 되는 거, 전서구형이 되는 거고, 들어 올리게 되면은 일단은 뭐 패턴으로는 형성되지는 않지만 위에서 맴돌 때 잉태형, 그리고 다음 거래일 기준을 또 볼 수 있다. 근데 거래가 개장 초부터 월등히 터졌기 때문에 일단은 뭐 지금의 거래량이라고 한다면 맛부터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바로 그냥 개장 초부터 날아붙은 거죠. 평상시 우리 관심 종목이 아니었잖아요. 최근에 뭐 연초에 접근했던 낭패를 보고 손절하고 나왔고, 지금 되돌아보면 이제 그 자락에서라도 손절한 게 굉장히 잘한 기준이 되고, 그리고 이제 지금 범위의 흐름에서는 일단 한동안 들여다보지 않고 있다가 개장 초부터 거래가 최상위에 놓여져 있는 극대형주이기 때문에 잘 선택이 되고 설정 범위가 잡힌 것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일본 기준에서는 뭐 심리적인 면이죠. 이 정도 63,000원, 그리고 또 65,000원, 뭐 이런 위치들이 아무래도 이제 심리적으로 부딪힐 수 있는 명목 가격 수준 정도가 될 거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요 자락 있죠. 요 개파락 나왔던 요 자락. 요 6만 원 수준의 범위. 그러니까 오늘 종가가 아쉽더라도 예를 들면 여기서 끝나는 거야. 아니면 조금 더 올라와도 상관없습니다.
그래 놓고 이제 갭 상승으로 여기를 넘기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이제 V자형의 패턴이 나올 수 있습니다라는 아일랜드 갭이 발생되는 거죠. 성과 반전이. 그래서 오히려 다음 날의 추이 추세 부분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 그렇게 되면 이제 아일랜드 갭 발생되고 이제 뭐 갭 상승 이후에 목표 주가 설정 범위가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은 저기 앞전 고점 81,000원까지의 흐름 범위를 추세 강화로 기대해 볼 수도 있는 위치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오늘 부분은 뭐 꼬리가 달리고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손절 범위를 일부러 굉장히 멀리 잡아놨습니다. 시초가로 잡아놨고 또 뭐 55,000원 초반에 들어갈 때는 뭐 두 차례 분할 매수한다는 가정 하에서는 그 시초가가 멀지 않은 자리였거든요, 사실상. 결론적으로 이제 만약에 수급도 다소 주춤거리고 또 전체 시장에서 4조 원짜리가 이 정도 등락 범위가 나오는 경우가 최근에는 드물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미끄러져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잉태형으로 인식하고 그 다음 범위를 오히려 갭 상승이 또 한번 크게 나와주는 혹은 미끄러질 이유가 뭐가 있어요? 58,000원대 9,000원 정도에서 갭 상승 그러고 나서 이제 추세 부분이 나와주면 뭐 무난하다. 그러니까 뭐 위로든 아래로든 지금 주가 대비해서는 나쁘지 않아요. 어느 모양새가 형성이 돼도 일단은 나쁘지 않다. 주봉은 더 이뻐요. 주봉은 더 이쁩니다. 그래서 요 자락에서 이제 아일랜드 갭을 좀 그려보고 요 자락에서 아일랜드 갭을 한번 그려보고 아일랜드 갭이 이제 떠주느냐 형성되어 주느냐 그 부분도 이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떠주게 됐을 때 이제 이러한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좀 높게 잡아서 퍼센테이지로 잡아서 대처하는 방법도 충분히 있다. 5만 원에서부터 올라온 폭이 뭐 15%다. 그러면 뭐 6만 원에서부터 15% 잡아서 그러면은 9,000원, 7만 원 정도 형성이 되나요? 조금 더 위인가요? 그런 식의 기준점 설정 범위를 이렇게 가져갈 수 있다. 충분히. 그렇게 해서 이제 뭐 퍼센테이지 기준으로 잡아도 되고 높이만큼의 기준을 잡아도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부분은 일봉으로 설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이제 교육 자료들 좀 25강 다 만들어 놨죠. 25강을 다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 교육 자료를 꼭 여러분들 걸로 가져가셔서 만드셔야 돼요. 57분 기준에 일봉이고요. 이제 캔들 부분을 또다시 볼 텐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이쁜 모양새죠. 우리가 이제 들어갔을 때는 파란 색깔이었어요. 일단은 캔들 쪽의 기준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망치형의 경우에 거래가 수반되고 그리고 색깔은 상관없이 변동성이 확장돼서 움직임이 나오면 된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이제 배우실 때 조금 이상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주봉인데 이제 좀 멀리서 봅니다. 어떤 부분이 이상해라고 했냐면 전 거래일 대비해서 그러니까 이 망치형의 기준에 설정 범위 놓고 보시면 전 거래일 캔들 몸통의 2분의 1 이상 하락 출발 시 신뢰도 증가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캔들 몸쪽 앞쪽으로 파고들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음봉으로 떨어졌다가 내려올 때 그러니까 몸통의 2분의 1 정도에서 깨고 내려갔다가 돌릴 때 뭐 그 부분을 이제 상당히 크게 설정을 해드렸는데 일단 이렇게 되면은 얘도 이제 주봉의 기준에서 이렇게 자를게요. 캔들을 좀 제대로 봐야 되니까 4월달 이후로 해서 거래는 뭐 무지하게 실려 있는 겁니다. 뭐 어제도 무지하게 실린 거고 오늘의 기준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 캔들이 굉장히 재밌는 게 완벽해져 있어요. 완전히 교과서적인 내용의 기준이 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시초가 부분이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올 때는 음봉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 다시 이제 그려드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올 때 음봉이었어요. 그죠? 음봉이고 그러면 정확히 거래가 수반되어 있는 주간 단위니까 뭐 어제 거래량하고 오늘 개장초 거래량만 해도 엄청난 거래가 됩니다. 그러면 요 자락이 망치형이 되는 거예요. 변동성의 크기는요. 아무 데서나 망치라고 설정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변동성의 크기가 앞전에 저 캔들 변동성 대비 월등히 크죠. 이 정도 몸통만 가지고 있어도 지금의 그 캔들 크기가 앞전의 캔들 크기보다 월등히 큰 캔들의 크기가 된단 말이에요. 이쪽 캔들 크기보다. 그죠? 그러니까 변동성이 확인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1에서 3거래일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지금 이렇게 거의 횡보란 말이에요. 거의 횡보에 캔들 하나가 바닥을 완전하게 인식하는 캔들 하나가. 결론적으로 요 흐름에서는 상당히 힘이 있는 망치형의 기준이 됩니다. 시장의 영향도 있고 했기 때문에 자이건 타이건 굉장히 많이 미끄러진 상태에서 이 캔들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자락에서 이번 주에 더 이상 올라가면 안 되냐라고 한다면 아니죠. 이 자락에서 캔들이 이따지만큼 더 올라와 버리는 거예요. 뭐 수목금 왜 올라와? 왜 못 올라와? 과도하게 밀려져 있던 흐름인데 시장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이만큼 올라오면 아랫꼬리를 이렇게 양봉으로 인식을 잡는다는 거죠. 이게 설명이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 한 장만 가지고도 1시간을 설명할 수 있어요. 자, 오늘 좋아요. 오늘 방송은 이거 한 장만 가지고도 한번 해볼 거예요. 오늘 그 원고 만드는 분들은 입이 째지는 거지 이제. 대신에 복잡하지. 지금 영상을 드리면 우리 그 원고 작업하시는 분들은 방금 표시한 이 표시를 하나하나 그린 거 그거 그대로 주봉해서 낱장 파일로 하나씩 다 만들어 버리세요. 뭔 소리인지 모르면 꼭 물어보고. 무슨 소리냐면은 이거 백으로 하면은 이렇게 됐어요. 이 전 화면이 뭐야? 이거. 그럼 내가 잘라버리면 되겠네 여기서. 제가 자를게. 잘라가지고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하나씩 설명을 하면 되니까. 이 이제 뭐 라이브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교육이 될 수 있지만 외부에 계신 분들은 이 동영상을 솔직히 다 보시겠냐고. 안 보신단 말이야. 그래서 라이브 방송하고 차이예요. 교육도 9개월 만에 해드리면 뭐해요? 라이브 방송으로는 보시는데 막상 녹화 방송으로는 진짜 마인드 컨트롤이 잘 되시는, 자기 관리가 잘 되시는 분들 아니고서는 녹화 방송은 안 보세요. 응? 갖고 있어도 장식용이야. 거의 그렇죠. 그럼 안 되거든 사실은. 결론적으로 이제 요 동영상을 올려드리면 요 동영상을 보시고 하나씩 그림 보시면서 내 걸로 이해를 해나가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원래 그림으로 이제 다 돌아왔어요. 원래 그림으로. 그렇게 하고 저기서 이제 하나를 더 얹을 겁니다. 얘를 빼내고 시장 지수를 갖다 붙일 겁니다. 이렇게. 얼마나 좋은 그림이에요. 시장 지수까지 갖다 붙여 놓게 되면은 그리고 이제 월봉으로도 망치가 나와요. 월봉으로도. 이 지수표를 좀 바꾸려고 그러는데 얘가 월봉으로도 망치가 나옵니다. 여기서 좀만 더 움직임이 나오면 거래 대량으로 실어주고
망치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캔들의 기준을 배울 때 이런 식으로 망치형의 기준에서도 그냥 배우는 게 아니라 그죠? 5에서 10거래일 이렇게 해놓고 3에서 5거래일 또 1에서 3거래일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드리죠. 결론적으로 이러한 그 지수의 시장 지수의 연동폭, 시장이 깨지는 흐름 속에서의 연동폭이잖아요. 그래서 나 홀로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 홀로만의 문제가 아니고 시장이 깨지면서 이제 동반적으로 좀 깨져 내려간 부분 많이 밀렸죠, 사실상. 월봉의 기준에서도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이제 설명을 드린 주봉에서의 흐름과 같아요. 일단은 월봉 기준에서 얘도 이제 뭐 2021년 또 하반기부터로 당길까요? 7월부터 이렇게 당기면 이제 좀 보이시겠죠? 아무래도 거래가 여기까지의 기준인데 월말까지 얼마 안 남았지만 요 얼마 안 남은 기간 동안에 요 거래만 좀 수반시켜 주면 나머지 거래량 부분이 이제 20여 매가 3천만 주까지 형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 뭐 800만 주 정도 형성이 된 흐름이에요. 그래서 300, 800, 3천만 주까지 되려면 뭐 말도 안 되는 저 앞전까지의 흐름이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흐름이 되는 거고 OMA 그러니까 상장한 이후의 월봉이라서 그래서 이제 OMA 정도만 돼도 1,600만 주인데 야 그것도 쉽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머지 거래 일수가 7거래일이거든요. 7거래일인데 하루에 100만 주씩 평균 터지면 700만 주. 그럼 뭐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 거래량 부분이 수반되고 그리고 이제 크로스는 이제 월봉이기 때문에 매직 시그널 부분은 요게 이제 다음 달 다다음 달 돼야 이제 돌려질 때 이제 꺾여지는 흐름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종가상의 기준. 그래서 요 기준에서도 망치형의 기준이 형성이 돼 있고 그리고 나서 당연히 이 망치의 기준에서 설정 범위가 이렇게 절반의 설정 범위가 대략적으로 이제 요 정도 위치가 되면 절반의 기준이 되겠죠. 그리고 빨간색의 기준에 뭐 망치로만 끝날 필요가 뭐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7만 원까지 이렇게 들어 올린단 말이에요. 망치의 기준에서도 1차적으로 예를 들면 요 정도 범위면은 꼬리가 여기까지는 그냥 망친 거고 아니면 여기까지는 그냥 망치죠. 뭐 꼬리가 더 기니까 그렇게 해서 7만 원대 초반까지 이번에 돌려놔도 이상할 건 없습니다. 이때 기준에서 이제 뭐 변형 세폐령으로도 볼 수 있고 왜냐하면 첫 번째 기준봉하고 두 번째 봉 기준에 갭하락이 있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살짝 돌려놓은 흐름 이후의 기준이니까. 그러니까 주봉과 월봉에서 다 망치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1에서 3거래일이라는 그 기준이 꼭 일봉으로만 놓고 볼 필요가 없고 주봉, 월봉을 보잖아요. 캔들 다 어차피. 그랬을 때에 이렇게 월봉 기준에서 이제 이해가 되시죠? 1에서 3거래일, 3에서 5거래일, 5에서 10거래일 그런 기준이. 지금 이제 주가가 밀려 내려오는데 그 기준에서 이제 다시 프로그램 쪽 쓰고 확인하시고 분봉 대처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5분봉이 좀 그렇다 그러면 뭐 1분봉으로 놓고 보셔도 되겠고 뭐 5분봉으로 놓고 보셔도 되겠고 다시 정리해드리면 이제 캔들의 기준에서는 이 망치형 하나 가지고 하루를 공부했어요 우리가. 이게 우스운 게 아니거든요. 예제 하나씩 봐가면서 망치형 하나 가지고 그 교육 자료를 다시 들여다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망치형만 보면 저도 이제 그 교육 자료가 뭐 잘 제대로 완성돼 있는 교육 자료인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뭐 예를 들면은 망치형이 하나 가지고 이거 가지고 요 하나 가지고 일단은 교육을 받은 게
1시간입니다. 1시간. 그렇게 해서 망치형이 형성된 이후의 주가 흐름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홈페이지에 오시면 있어요. 지금 우리 VIP 회원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시장이 어렵다 할 때, 그럴 때일수록 많은 분들이 공부를 해야겠다, 교육을 받아야겠다 생각을 많이 하세요. 일반적으로. 그죠? 내가 이렇게 속수무책 당할 수는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시황 부분 보시는 방법은 아직 교육을 안 했는데, 이번 강연은 무조건 오시고, 하반기 시황 전망, 그 다음에 하반기 주도주, 그리고 포트폴리오에 대한 AS 진행을 다 해드릴 테니까요. 그리고 이제 정회원님들은 강연이 끝나고 식사 자리 준비를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신청을 하시고 지금 신청하세요. 그리고 이거 지금 뭐 디자인하신 분 이제 출근하셨을 텐데 여기 전화번호 넣으시라고 벌써 수정을 해줬네요. 8374-5930으로 전화 문자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요 내용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이에요. 오늘 이제 16시에 99, 내일 110으로 다시 또 올립니다.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해서 일단은 이렇게 실전 필살기 부분에 VOD 발매 기념 해가지고 이게 지금 방금 말씀드린 캔들 기초편 빼고 방금 말씀드린 실전 그건 기초가 사실 없어도 돼요. 실전으로 바로 들어오셔도 상관없어요. 8강 그리고 총 변형형까지 또 삼선 전환도까지 10강 그리고 이동평균선 7강 그 이동평균선의 가장 핵심적인 기본적인 전략 하루 그리고 그랜벨의 매매 법칙 4강 그리고 매직 시그널 2강 요거면 여러분들 기술적 분석 끝나요. 거의 끝납니다. 거래대금 8강 그래서 단기 변동성 종목들 설정하는 방법 그리고 마찬가지로 갭, 매집, 시장 주도주. 근데 이게 30강까지로 늘어날 수 있어요. 시장 주도주 부분에 그냥 주도주만 짧게 하지 않고 시장이 지금 어려우니까 시황 보는 부분까지 해서 5강을 어찌됐건 요번에 추가적으로 진행하면서 요 5강 부분에 대한 이벤트를 또 고민을 할 거예요. 어찌됐건 요 9개월 만에 교육을 해드려서 VOD를 작성해드린 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벤트까지 활용을 하셔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기둥 마스터님 요 기준도 설정을 하세요. 가급적이면 이제 VVIP 방으로 오시고 다른 거 뭐 몇 개월 하시는 이 VVIP 방 죄송합니다. VVIP 방 뭐 1개월 설정하셔서 여기서 대처하시는 게 낫죠. 그리고 볼기둥 마스터방은 지금 이제 이쪽이 변동성 매매가 좀 대단하다라고 설정을 해드리는 부분은 오늘도 보시면은 이제 VIP 방에 이미 벌써 볼기둥 마스터 올려드렸단 말이에요. 9시 6분에 얼마에 9만 이건 남해화학이네요. 카카오 게임즈 이렇게 해서 얼마요? 9시 3분에 54,800원에 이미 올려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최근에 뭐 KG ETS 같은 경우에 3주 연속 계속 잡아드리고 뭐 노터스 이런 종목군들 그리고 변동성 종목군들은 여기서 대부분 다 나오죠. 매일매일. 그래서 일단은 뭐 불기둥 마스터님의 이러한 변동성 매매 기준을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도 이제 지금 강연회 이벤트를 한단 말이에요. 강연회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까 강연회 끝나면은 요 이벤트 1+1이 다시 없어질 거란 말이죠. 그렇게 해서 하루에 요거는 3분 정도 변동성 매매라서 이제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는 없단 말이죠. 전화하세요. 일로 직접. 그렇게 하시고 교육은 하여간에 요 교육 상품은 나중에 돼서 이제 뭐 VIP 별도로 가입하고 싶어요 해도 그건 열어놓지 않습니다. VIP 방은 별도로 열어놓지 않는단 말이에요. 기존의 방만 유지만 하고 일단 불기둥 마스터 방하고 라이브 방하고 2가지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VIP 방이 문자 나가고 카톡방 운영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VOD 발매하는 그 기준에서만 한 달만 추가적으로 나 더 가입할 거예요. 그거 안 되고 그렇게 해서 요거 이제 바뀔 겁니다. 가격이 16시에. 자, 그래서 오늘 카카오 게임즈를 설정을 잡아드렸고 지금 다시 눌림목이 나와서 57,000원대 형성이 돼 있는데 프로그램 쪽의 수급이 어떻게 돼 있어요? 21만 주.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 쪽의 스토리를 다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프로그램 쪽 스토리 짧게 이제 해서 마무리해서 올려드릴게요. 지금 10시 15분 기준인데 중간중간에 이제 그 수급이 어쩔 수 없이 죄송합니다. 목이 너무 안 좋아서 코로나19 이후에 많이 안 좋습니다. 지금 더. 전일 그 프로그램 쪽의 수급이 15만 주 매도죠. 그러니까 외국계에서 대부분 프로그램을 활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15만 주 이제 전일 매도였고 그리고 지금 물량이 없으신 분들은 지금 편입의 기준을 설정하셔도 무리가 없어요. 프로그램 쪽이 20만 주가 유지되고 있는데 주가가 눌려져 있다. 나는 거래 더 실리는 걸 놓고 보려다라고 하셔도 되고 이렇게 보셔도 되고 바닥 대비해서 2%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57,000 뭐 지금 600원인데 대략적으로 뭐 57,000 조금 전에 문자 발송한 57,300원으로 그냥 발송할게요. 10% 유지. 신규 편입자는 여기서부터 제로 베이스로 5% 편입 가능한 걸로 그렇게 해놓고 문자를 다시금 발송을 합니다. 그래서 눌려질 때 이제 뭐 편입 설정하시면 되죠. 없으신 분들의 기준이라면. 그리고 이제 지금 범위에서도 만약에 프로그램이 좀 더 들어오고 거래를 실어주면서 움직임을 준다면 그 범위에서 이제 또 편입의 기준을 설정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쁘지 않은 자리라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놓고 보시고 이게 이제 뭐 조금 전에 교육받은 것처럼 스토리가 100% 설정해드린 범위대로만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 손 치더라도 신뢰도를 가져갈 수 있는 위치라면은 움직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죠. 신뢰도를 가져갈 수 있는 위치라면. 자, 그래서 결론은 일단 현재 위치에서 프로그램 쪽에 대한 부분만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고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쪽을 우리가 이제 항상 이제 그 모든 종목을 매매를 하거나 교육을 하게 되면 이렇게 다 넣어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카오 게임즈도 이제 최근 몇 년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성공을 했던 실패를 했던. 그러니까 오늘의 이제 프로그램 수급이 일단은 분봉에서 놓고 보면서 같이 할게요. 5분봉 정도로. (5분봉) 정도로 놓고 보고 설정을 해서 기준을 잡아드릴게요. 20만 주 그리고 일단 한번 지우고 그렇게 해서 58,800원 또 53,600원 그리고 57,100원 56,100원 뭐 이렇게 돼 있나요?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거래량 부분은 이제 20만 주, 15만 주 정도면 될 거예요. 30만 주까지 다 안 터져도 거래대금 최상이기 때문에 20만 주 또 15만 주, 요 정도만 돼도 거래량은 이제 수반된 것으로 인식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첫 번째 이제 프로그램 수급이 형성돼 있던 부분이 9시 6분 정도까지 해서 5만 주. 그러니까 9시 6분까지 5만 주가 들어오면서 이제 갭상승에 이러한 흐름이 나왔던 거죠. 9시 6분. 요 정도의 기준이 됩니다. 그때 5만 주.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이 이제 5만 주까지 들어왔던 물량이 좀 축소가 됐다가 다시 이제 9시 21분에 17만 주 뭐 이렇게 돼요. 11만 7천 주, 11만 7천 주. 그렇게 해서 9시 21분에 1분봉으로 봐야 되나? 1분봉으로 볼까요? 어찌됐건 이렇게 해서 들어 올려놨었는데 요게 이제 프로그램 2차 프로그램 들어오고 나서의 주가 범위인데 고점 찍고 밀리죠. 지금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고점 찍고 많이 밀린 거예요, 사실. 요거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당겨서 보면은 고점 찍고 많이 밀린 거죠. 오늘 발생된 캔들 크기로 따지면 갭 상승이 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이제 밀려 내려왔는데 세 번째 부분에서 그러니까 5만 주에서 12만 주 수준까지 올라오면서 주가가 이제 당겨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9시 43분에 20만 주. 그게 9시 43분에 20만 주면 여기라는 거죠. 수치를 조금 잘 기억하실 필요는 있어요. 결론적으로 1. 여기서 5만 주였단 말이에요. 응? 얼마였을 때? 5만 5천 원을 넘기고 5만 6,800원을 고점을 찍을 때 5만 6,800원이 일단은 5만 주를 매수해서 고점을 찍은 게 5만 6,800원. 그리고 12만 주 매수했을 때 고점 찍은 게 5만 8,500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쉬워졌죠? 12만 주 매수에 5만 8,500원이 고점인데 20만 주 수준까지 매수를 해서 5만 8,800원이 300원 뿐이 더 못 올렸어요. 20만 주 매수하고도. 그러면 이제 20만 주 지금 뭐 19만 8천원이니까 20만 주 매수한 상태에서 5만 9천 원 넘기는데 20만 주를 매수해도 5만 9천 원을 못 넘겼구나. 그러면 여기 밑에서 눌려 있을 때 계속 수급을 더 잡아간다면 뭐 30만 주, 또 40만 주 이렇게 잡아간다면 그렇다면은 5만 9천 원은 오늘 기준에 넘길 수 있는 가능성이 계속 높아지겠죠. 아니면 들어오면서 치고 들어올리든가. 또 한 가지는요. 또 한 가지는 20만 주를 매수했을 때 고점이 58,800원인데 지금 57,000원대 초반 중반으로 밀려 있어요. 그렇다면 고점 대비해서 1,300원이나 밀려 있네. 수급은 빠진 게 없는데. 그러면 난 여기서 상황에 따라서는 편입. 최악의 경우는 요 수급을 믿고 편입했는데 어제 개인에게 47만 주 떠넘겼단 말이에요. 거의 뭐 6% 이상, 6% 수준, 0.6%. 예? 그 0.6%를 어제 매도를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기준에서도 지금까지는 매수 우위지만은 어느 특정 창구에서 나 매도해 버릴래 하고 매도로 전환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00%다라고 해서 뭐 여기에 비중을 막 100% 실어가고 그거는 불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어차피 장중에 외군 기관 수급에 대해서는 그렇게 철저하게 완벽하게 실시간으로 주질 않아요. 그리고 시스템 팔아먹는 친구들이 외군 기관 따라잡기 이렇게 거짓말해서 시스템 팔아먹고 있는데 그것도 다 거짓말이죠. 그죠? 그렇게 코스콤에서 싸주는 전산본부, 지금은 이제 코스콤인데 코스콤에서 싸주는 그 내용이 정확한 내용이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내용을 싸줍니다. 진짜 안 싸줘도 되는 내용을 싸주는 거예요. 사실은 무슨 말이냐면 프로그램이 지금 42만 3천 주에 매수가 60만 주거든요. 그런데 매도와 매수를 보면 프로그램 쪽에 매도 40만 주 누가 매도했냐고 안 보이죠.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착시 현상이 있는 거죠. 그러한 부분까지. 그래서 그런 내용들 차분차분하게 이제 보고 배우셔야 되고, 어이구
코스모 신소재는 더 미끄러져 있고 한국항공우주는 낙폭을 굉장히 많이 줄였네요. 그 사이에 일단은 요 두 종목도 전략 다시 설정을 해서 대처하는 걸로 기준을 잡겠습니다. 그리고 LG화학의 기준도 거래는 다소 제한적이지만 꾸준하게 편입 기준 설정 범위 가져가고요. OCI도 거래량 확인해가면서 대처하는 걸로. 자, 카카오게임즈 이렇게 해서 올려드립니다. 일단은 목표 설정 범위 최소 범위 63,000원에서 65,000원 설정을 하고요. 다만 이제 수급 변동성에 따라서는 최악의 경우 뭐 손절 오늘 시초가까지 밀리면 손절 범위도 설정을 한다. 그렇게 기준을 잡아놓겠습니다.